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이 국책은행들은 평균 억대 연봉을 받아서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 은행 직원들의 명예퇴직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네. 국책은행에도 명예퇴직 제도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책은행에도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있으나 마나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국책은행과 국책은행 노조 또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노사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왜 있으나 마나하다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의 45% 그러니까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면 임금 피크제니까 정년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리고 연봉도 기존의 3배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명예퇴직 제도보다는 이 임금 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 임금 피크제를 고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보다 임금 피크제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금 피크제를 선택한다는 거는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럼 인사가 좀 적체가 되겠죠. 계속 쌓이겠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인력을 운용하는데도 좀 부담스럽고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에 돌입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업에서 좀 배제된 현업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체 임직원이 13,500명 정도 되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한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500명 정도였는데 오는 2023년이 되면 이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은행 측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겠군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가요? 일단 국책은행 또 국책은행 노조는 지금 현재 있으나마나한 이 명예퇴직 제도를 좀 현실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 퇴직자에게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이 위로금 또 지원금까지 주다 보니까 이 국책은행의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책은행과 또 노조는 이 시중은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와 또 명예퇴직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올려달라라고 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노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명예퇴직을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책은행은 소위 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명예퇴직금 올리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책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한 억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퇴직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입장차가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열렸던 이 노사정 간담회도 이르살 진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